예, 나른한 오후의 동반자 7월 22일 수요일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자, 옆에 채널 가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빨리 지금 오십시오. 시작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310 중계석 보고 싶은데 한참 막 일할 시간대여가지고 사무실에서 보기 힘들다고 말이죠.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유튜브로 계속 사무실에서 보시다가 부장님 오신다 그러면 창 내리면 됩니다. 자, 오늘도 어제 방송 시청률 공개해 드릴 거고요. 일단 준비한 현장부터 소개 올리죠. 먼저 슉! 예, 성추행 의혹 묵묵부답한 여성계 데모. 슉! 예, 다음은 이쯤 되면 막장 할리우드판 부부의 세계. 슉! 마지막 열도의 괴상한 코로나 대응법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재밌지 않으면 TV가 아니다. 뉴스도 재밌어야 한다. 자, 그럼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그리고 어제 방송 시청률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옆자리엔 고현준 해설위원. 네. 월요일에도 뵀었죠. 자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현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월요일 날 이제 빨간색 자켓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유튜브 댓글 보니까 이제 딸기 형제, 예. 뭐 고추장 등의 얘기가 있었어요. 예. 어제 파란색이 약간 떨어져서 오늘은 흰색으로 저희가 떡꼬치 형제, 떡처럼 그냥 시청률을 떡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다. 아하,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근데 일단 분석을 하자면 홍보가 덜 됐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 시작할 때 시청률이 너무 낮다. 네. 무엇보다 이제 막 예열이 돼가지고 이제 볼만하다 싶으면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서 이제 끝내버린다. 짧다. 그래서 이게 좀 저희도 참 고민이 많은데 이게 뭐든 그래요. 그 연인들이 연애 시작할 때도 그러는데 서로 좀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310 중계석의 어떤 포맷에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익숙해질 시간을 조금 정도 그러니까 오늘까지 좀 익숙해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 재밌다고 그러시던데 저희 가족들이 말이죠. 저희 가족들은 그냥 뭐 배꼽이 빠진대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책상이 막 움직이네요. 예, 관전 포인트 먼저 보겠습니다. 피해자 측 2차 기자회견, 추가 증거 공개는 없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해서 증거를 내놔라. 네. 그러면 믿어줄게. 뭐 이런 압박을 일각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에 대한 오늘 회견에서 답을 내놨죠. 그렇죠. 이 압박에 대해서도 일종의 2차 가해다라는 지적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이거 측에서는 이제 우리 피해자 측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건 뭐 여론 재판으로 가기보다는 수사기관에 다 제출했다. 앞으로도 수사기관을 통해서 제출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의 2차 기자회견 현장 가보시죠. 중소기업 과장이 신입사원에게 평소 컴퓨터로 응답을 보여주고 자, 회견 전부터 저렇게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주겠다 해서 귀추가 주목됐는데 일단 무슨 얘기 했는지 피해자의 변호인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증거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또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수사기관은 증거 자료를 그렇죠.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서울시에 피해자의 고충을 아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 피해자 측에서는 지금 4년간 그 성추행 당해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인사 담당자에게 언급했었다. 얘기를 했다. 뭐 보직으로 옮겨달라 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피해 내용들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료한테 그 텔레그램으로 받았던 좀 불필요한 사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고충을 호소했었는데 근데 돌아왔던 답들이 지금 이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려면 비서직 계속 하는 게 어떠냐 아니면 이뻐서 그랬겠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진짜 보직 옮기고 싶다면 그 시장에게 직접 인사 허락을 받아라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착잡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시장님이 예뻐서 그랬겠지. 그런 소리 들으면 그렇군요.
이랬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예. 예. 오늘 사실 그 피해자 당사자가 현장에 나타나진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그런 얘기를 전해왔어요. 그러니까 증거로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본인의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려받았는데 이 휴대전화 안에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힘이 돼줄게라는 이 응원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인들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응원 메시지 덕분에 행복하기로 마음 먹었다라는 그 의지를 또 다지는 예. 그런 메시지가 또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비슷한 시각에 또 여의도 국회에서 또 작은 소동이 있었다는데요. 그 현장도 보시죠. 자, 이해찬 대표 저렇게 보이고요. 예. 이해찬 대표 보이고 바로 옆에 남인순 최고위원도 보이죠. 뭐 아직까지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데 자, 무슨 얘기 하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을 탈퇴하겠습니다. 성평등한 조직 문화로 혁신하고 성폭력 가해자 무관용 원칙, 성범죄의 징계 시효 폐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 당대표 직속으로 윤리감찰단을 운영하겠다. 예, 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아신 것처럼 이제 남인순 최고위원은 한국 여성단체 연합 대표 출신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뭐 대표적인 이제 이 성비 사건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민주당 내에서 목소리를 높여왔던 분입니다. 젠더 폭력 대책 특위 TF를 민주당 내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단 말이죠. 문제는 다음부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보좌진, 취재진, 뭐 지금 몸으로 막고 막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 현장을 좀 들어보면 뭐 욕설, 막 고성도 들리고요. 지금 취재진 피해서 지금 달아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최고위원 회의가 끝나고 나왔는데 기자들이 몰려서 뭐 질문을 하니까 저렇게 개찰구를 통해서 막 그 건물 밖으로 지금 뛰쳐나가는 장면인데 기자들이 계속 막고 있지 않습니까? 막고 있고 질문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답변도 지금 들을 수는 없는 상황인 그렇습니다. 거죠. 저 예. 과정에서 우리 JTBC 정치부 황예린 기자도 쫓아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국회 출입 기자들 뭐 저도 많이 압니다만 아는 얼굴들 많이 보이는데 질문은 계속하는데 답은 계속 없는 상황입니다. 자, 앞에서 카메라를 지금 막고 있는 보좌진으로 보이는데 자, 지금 기자들이 여성계 데모다 남인순 최고위원이 근데 박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해서 왜 아무 말이 없느냐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차량으로 지금 막 타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차 타는 저 장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요즘 저 국회의원들이 뭐 우리 흔히 축제 차량이라고 하는 저 차량 많이 타는데 저 예전에는 아날로그일 때는 그냥 닫으면 되는데 요새 자동문이 돼가지고 잘 안 닫혀요. 자, 보신 것처럼 저렇게 아무 말 없이 떠나 버렸습니다. 지금 저기가 1층 그 소통관 쪽 문인데 네. 뭐 저희가 짤막하게 지금 뭐 소개도 해드렸지만 기자들이 저랬던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번 그 박원순 전 시장의 이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 가장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임순영 서울시의 이제 젠더 특보일 텐데 이 임순영 젠더 특보와 남인순 최고위원의 어떤 그 인연 관계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남 최고위원의 보좌관을 지낸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계속 쏟아졌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답을 지금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임순영 특보와의 그 관계, 전 의원과 전직 보좌관 이런 관계를 고려할 때 남인순 최고위원도 뭔가 알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뭐 어찌됐건 계속해서 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가장 먼저 인지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그렇죠. 이 임순영 젠더 특보가 인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성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또 이 민주당에서 그동안 이 피해자를 지칭해왔던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그 이론적 근거를 남인순 최고위원이 제공했다 이런 지적들도 언론 지상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단체 대표를 지냈고 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지낸 남 최고위원이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자라고 했다는 지금 보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당 윤리규범이 있어요. 이게 14조 내용 중에 보면 당직자나 당 소속된 사람들이 피해자 여기 괄호 열고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관계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또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그 피해자와 피해 호소인을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표현이 다르다 보니까 따로 떼어내서
그동안 표현을 해왔던 부분. 그러니까 이 이론적 근거를 남인순 최고위원이 제시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표현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이 그동안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번에 박 전 시장 관련해서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지만 그 전 케이스를 보면 아시는 것처럼 안희정 전 충남지사 때는 당시에 이제 추미애 지금 법무부 장관이 대표였잖아요. 네. 그때 피해자라는 지칭을 했었고 지난 4월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 때도 이해찬 대표도 뭐 피해자께 사과한다 이런 피해자라는 표현을 그대로 썼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여론의 비난이 좀 거세지니까 민주당도 지금 피해자로 호칭을 통일하고 있고요. 오늘 또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대한 추행 방임 의혹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이 네. 기각을 했다는 지금 속보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신청했었는데 이게 지금 기각됐는데 범죄 소명이 그렇습니다.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기각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현장에는요. 막장으로 치닫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관전 포인트 먼저 보시죠. 자, 폭행남 대 불륜녀 블록버스터급 이혼 소송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이거 정말 또 역대급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헐리우드 배우 조니 뎁, 앰버 허드에 대한 소식인데, 자, 그 전에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죠. 뭐 조니 뎁은 많은 분들이 알죠? 아실 거예요. 뭐 캐리비안의 해적, 그 잭 스페로우 선장 역할 맡았던 이 조니 뎁이라는 배우와 앰버 허드라는 이제 미녀 배우로 유명하고요. 아쿠아맨 지금 뭐 자료 화면 나오는데 아쿠아맨에서 이제 메리 역할을 했던 이 유명 배우입니다. 결혼 생활을 뭐 길게는 지속하지 못했어요. 18개월 정도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이 갈등, 뭐 여러 가지 폭로들이 이어지면서 이혼 소송이 사실 이혼 소송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 각각의 책임을 묻는 가정 폭력 관련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송이 또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뭐 첫 번째 현장 영국 런던으로 가보시죠. 자, 이게 어제 상황인데 영국 런던에 있는 고등법원인데요. 차에서 내리는 사람, 조니 뎁입니다. 뭐 지금 뭐 팬들이 뭐 환호하니까 손도 흔들고 뭐 사인은 못 해주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렇게. 저희 런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그렇습니다. 착용이 필수일 텐데 저 두 번을 썼다고 해야 될까요? 저것도 패셔너블하네요. 마치 시상식장 분위기가 나는데 말이죠. 진짜 해적 스타일로 저렇게 그렇습니다. 팬 서비스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조니 뎁의 지금 송사를 벌이고 있는 부인 앰버 허드도 들어오는데요. 근데 이 분위기가 달라요. 아까랑. 주변에 사람들이 없네요. 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천양지차입니다. 자, 이 두 사람 지금 법원에 나타난 이유 왜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자면 이혼 소송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됐고. 이혼 소송은 2016년도에 마무리가 됐는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제 보도들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요. 이 보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조니 뎁을 가정폭력범, 폭력. 아내 폭행범이라는 표현을 썼던 한 언론이 있었어요. 아하. 여기에 대해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을 했었고 아하. 그 재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한때는 인꼬 부부, 지금은 왼수. 왜 그랬을까요? 과거 이 앰버 허드가 한 증언 들어보시죠. One time, Johnny was hitting me, and he was hitting me hard and repeatedly, and I was screaming. Security walks in, and they don't do anything about it. And he makes this motion, and my sister runs down the stairs. Prior to today's date, had any time have you ever hit Johnny Depp? Hey, everyone on this side of the room, please. Objection 352. It's not relevant to this domestic violence proceeding. He was about to push my sister down the stairs. She was attempting to break us up. I am protective over my baby sister. When he laid hands on her, I don't know what I did. 자, 그러니까 결국 정리를 하자면 네. 가정폭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이 문제다 그러는 건데 조니 뎁의 입장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앰버 허드 저렇게 주장하는 건 당연히 사실과 다르다라고 조금 전에 뭐 변호인들이 옆에서 계속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으셨는데 여기 뭐 계속해서 이제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와중에 조니 뎁 측에서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고요? 워낙에 또 유명인들이다 보니까 언론에 많이 거론이 되는데 그 영국 뭐 대표적인 신문 중에 하나죠. 더 선. 여기서 이제 조니 뎁이 아내 앰버 허드를 계속해서 폭행했다. 아내 폭행범, 뭐 와이프 비트 뭐 이렇게 막 표현을 해요.
여기에 보도에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 더 서원을 고소를 한 거죠. 명예훼손. 예. 자, 그런데 조니 뎁도 할 말이 있겠죠. 앰버 허드의 만행에 충격을 받았다. 하는데 이거 뭡니까? 이게 참 이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셔야 합니다. 예. 예. 조니 뎁의 얘기에 따르면 앰버 허드가 그들이 잠자는 침대에 그러니까 응가를 싸놨다. 예. 상상이 안 가는데 큰 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예. 왜 그럼 거기다가 뭐 술 먹고 실수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네. 아니라 생일 파티가 있었대요. 앰버 허드의 생일 파티. 그러니까 조니 뎁이 한 2시간 정도 늦게 왔답니다. 아하. 여기에 이제 격분해서 당해봐라 이러면서 침대에다가 예. 근데 그 진짜 본인이 한 게 맞는 건가요? 앰버 허드 측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반려견 중에 이제 요크셔 테리어라고 좀 작은 개 있거든요. 그 강아지가 용변을 본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사람 응가하고 그 강아지 응가는 좀 구분이 될 텐데 말이죠. 아무튼 앰버 허드 딱 봐서는 화장실도 안 갈 것 같은 분위기인데. 자, 아무튼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중요한 게 그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응가를 치웠던 그 청소부가 있는데 이분이 또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소형견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이런 증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아직 지금은 뭐 식사 시간은 아니니까요. 네. 자, 이 와중에 또 앰버 허드의 남자들이 줄줄이 폭로가 됐다고 하는데, 자, 그 장면 한번 보시죠. 자, 저렇게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인데, 저 앰버 허드가 먼저 들어오네요. 그렇죠. 자, 뒤에 남자랑 같이 오는데 모자를 쓰고 있어서 누군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면 자세히 보시면 지금 뒷모습만 보이는 저 남성인데 이게 얼굴이 슬쩍 보일 때가 있어요. 바로 저 제임스 프랭코라고 그 요즘 시리즈 말고 과거의 스파이더맨에서 그렇죠, 그 헨리 역할,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의 친구였다가 악당이 되는 그 역할을 맡았던 바로 그 배우입니다. 지금 어깨에 딱 고개를 푹 기대는 것이 아주 가까운 사이 같이 보이는데, 자, 근데 앰버 허드의 남자로 폭로가 되고 있는 대상이 지금 저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앰버 허드는 조니 뎁이 가정 폭력을 일삼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조니 뎁은 계속해서 지금 불륜이었다고 하는데 누군지 아시겠죠?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엘리베이터에 또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다양한 배우들 굉장히 많아요. 빌리 밥 손튼, 뭐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쭉 명단 나열하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까지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요. 디카프리오까지. 야, 디카프리오 하면 또 타이타닉으로 지금 보이시는데 저 타이타닉으로 정말 전 세계 여성들의 또 여심을 흔들었던 그런 사람인데, 또 디카프리오한테 이 불륜을 의심하면서 또 뭐 조롱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뭐 영화를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 아니면 영화 작업하면서 뭐 미팅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수많은 남자 배우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특히 디카프리오에게는 이제 조니 뎁이 지금 발음 좋았어요. 조니 뎁, 호박 이렇게 머리를 왜 칭하는 그 속어, 속어를 써가지고 호박 땡땡땡 뭐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리고 또 이 앰버 허드의 일기장도 공개가 됐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앰버 허드가 동남아로 기차 신혼여행 갔을 때 그때 썼던 일기가 공개가 된 건데, 앞서도 뭐 잠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이 와이프 비터, 그러니까 와이프를 때린다. 아내 폭행범 뭐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게 쭉 적혀 있고, 뭐 목을 졸랐다, 또 이제 자신을 묶었는데 그 매듭 내용을 보면 굉장히 능숙했다. 나는 사는 내내 분노와 공포에 시달렸다. 이런 내용들이 일기장이 쭉. 근데 앞서 뭐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조니 뎁을 응원하는 팬들이 더 많아 보였는데, 예전에 공개된 녹취 파일 이후에 앰버 허드 신뢰성에 좀 의문을 갖게 된다는 지적이 많은데, 자, 그 논란의 녹취 파일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You lie, and then I didn't punch you. By the way, I'm sorry that I didn't hit you across the face in a proper slap, but I was hitting you. It was not punching you. I did not fucking deck you. I me and you. You're a baby. Because you start physical fights. Such a baby. Physical fights. Such a baby. Because you. I did start a physical fight. Yeah, you did. Tell the world, Johnny. Tell them, Johnny Depp. Johnny Depp, man, I'm a victim too of domestic violence. It sees how many people believe or side with you. It sees how many people believe or side with you.
뭐 남의 집 가정사에 대해서 뭐 제3자가 뭐라 할 건 아니지만 네. 해설위원님은 누가 더 신빙성 있다고 보십니까? 그 예전에는 뭐 사랑과 전쟁, 요새는 뭐 부부의 세계, 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남의 부부 일에는 끼어드는 거 아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법원 판단을 맡겨야죠. 그렇죠. 4주 후에 뵙는 그거. 저기도 4주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헐리우드판 부부의 세계 중계해드렸고요. 다음 현장, 일본이 코로나를 조금 독특한 방법으로 즐기고 있다고 하는데 관전 포인트부터 보시죠. 예, 일본판 슬기로운 물음표 코로나 생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슬기로운 뒤에 저 물음표. 아, 왜 저럴까요? 오늘의 마지막 현장, 일본으로 가보시죠. 저 뭐죠? 여기 귀신이 막 차에 붙어 있네요. 네, 귀신인 거죠? 지금 차에 입김 불고 있는 거 아니죠? 아, 그렇죠. 저 귀신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귀신은 아니겠지만, 자, 저게 공포 영화 한 장면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도쿄에서 자동차에 탄 채로 공포 체험을 하는 이른바 그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귀신의 집이 등장을 한 거예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귀신 분장한 여러 배우들이 직접 이제 관객들이 타고 있는 차량에 저렇게 달라붙어서 뭐 차를 흔들기도 하고 무서운 표정으로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죠. 예. 아, 저게 근데 저렇게 차를 타고 저렇게 하는 게 코로나 때문이라면서요? 그러니까 7월 초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 드라이브스루 귀신의 집을 이제 선보였는데 이게 이제 뭐 코로나19 상황이랑 맞물려 가지고 예약 대기가 일단 7월 거는 마감이 됐대요. 예, 뭐 120팀이나 지금 예약을 하고 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기존에 못 봤던 거다, 새롭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걸 뭐 처음에 해보자라고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 낸 사람도 재밌습니다. 귀신의 집 프로듀서라고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와나 켄타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제 뭐 장사가 잘 안 됐겠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자동차 극장에서 이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래요. 하여튼 일본 사람들은 저런 거 참 잘해요. 예, 잘해요. 그런데 저는 이거 보면서 좀 걱정이 드는 게 정말 깜짝 놀라서 악셀레이터를 눌러버리면 그걸 사고 나죠. 진짜 귀신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알바하시는 분들일 텐데. 그러니까요. 저 아무튼 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차를 직접 몰고 와서 즐길 수 있는 형태가 있고 아니면 차량 자체를 빌려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자가를 가지고 올 경우에는 한 대에 한 8,000엔, 우리 돈으로 89,000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렌트 경우에는 9,000엔,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보면 막 피하고 이런 걸 막 묻혀서 나중에 세차비도 더 나올 것 같아요. 그 생각도 듭니다. 아, 근데 놀이기구 좀 타세요? 저는 바이킹은 못 타는데 또 롤러코스터는 좋아해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이제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놀이기구 뭐 타러 못 가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예, 아무튼 이 놀이기구에 대한 어떤 놀이기구 제가 얘기하려고 그런 건지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자, 이게 이 JTBC 내 친구의 집은 어디냐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람들이 저렇게 호주 한 유명 놀이공원을 가가지고 아우 진짜 또 보기만 해도 막 아우 이게 보시면 조건 반사적으로 비명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저런 거 타면. 그 비명 나오고 당연히 저렇게 벌어지죠. 그렇죠. 그 예전에 왜 미스터 빈 롤러코스터 타면서 저렇게 무표정하게 타는 거 저런 뭐 화제가 될 정도니까. 그건 연기였잖아요. 그러니까요. 롤러코스터 타면서 어떻게 소리를 안 지릅니까? 사실은 소리 지르고 손 들려고 타는 거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려고 타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려면 저걸 왜 탑니까? 자, 그런데 일본에서는 놀이공원에서 비명을 지르는 게 안 된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실은 코로나19의 영향입니다. 일본이 코로나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일본 전역의 놀이공원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일본 테마파크 협회에서 지난 5월에 놀이공원 재개장에 맞춰가지고 일단 마스크 착용은 당연한 것이고 비명 금지를 담은 운영 지침을 내놨어요. 아이고야. 예. 자, 그런데 저희 당연히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게 일어났습니다. 후지산 근처의 한 놀이공원에서 진짜 소리 안 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시죠. 이게 후지큐 하일랜드에서 공개한 시범 영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출발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롤러코스터에 한 두 남성, 중년 남성이 타고 있죠. 예. 지금 뭐 지금 올라왔어요. 막 여기까지는 저럴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 소리 안 지르면 진짜 인정. 지금 머리카락 날리는 거 보이죠?
지금 내려오는 아직은 아직 안 이제 했죠. 저렇게 폰만 잡고 있다가 이제 급강가 이제 시작되면 내려올 대박. 야, 진짜 소리 한 번 안 지르네요. 마이크 날아가 볼까봐 마이크만 매만지고. 예. 야, 지금 이거 뭐죠, 진짜? 이 두 분이 다름 아니라 이제 한 분은 그 놀이동산 후지큐 하이랜드 사장님이고요. 사장님. 예,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후지 급행 그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두 분이 저렇게. 사장님이니까 뭐 놀이기구엔 익숙할 것 같긴 한데, 야,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표정 한 번 안 변하고 저걸 타죠? 아무래도 근데 뭐 사장님들이니까 많이 탔겠죠, 평소에도.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일종의 홍보성을 떼고 있는 이제 시범 영상이에요. 뭐 여러 번 탄 것도 타겠지만, 그래서 뭐 확인은 안 된 바라 뭐라고 말씀을 못 진짜 아무리 진짜 절대 흥분하면 안 되라고 생각은 한다지만, 야, 그래도 저희 쉽지 마지막 저 않겠더라고요. 문구 보세요. 비명은 마음속에서. 아, 진짜 무섭군요. 자, 근데 저 놀이기구가 정말 무서운 걸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 뭐 롤러코스터 다 그렇습니다만 이제 후지야마라고 하는데 세계 최고의 높이 79m고 탑승 시간도 한 3분 30초 제일 길다고 해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다고 해요. 기네스북에. 그리고 일단 속도 자체가 시속 180km입니다. 저걸 지금 어떤 안전기구, 뭐 물론 안전장치는 합니다만 맨 얼굴로 바람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높이가 80m 가까이 되는데 아무 표정 없이 저렇게 타고 있다는 어떻게 거예요. 가능? 자,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요즘 그 민폐를 컨셉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버가 있는데 이 양반이 또 대형 사고를 쳤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 사람인데, 저 헤즈마류라는 사람이에요. 예. 지금 저거 뭐 생고기 아닌가요, 저거? 지금 마트에서? 연어거든요. 아, 지금 계산도 안 하고 먹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트에서 계산 안 한 상태 이제 연어 포장을 뜯어가지고 막 먹으면서 저거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민폐를 끼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마구치 현의 이제 경찰들이 바로 이제 절도죄로 체포를 했죠. 일본에서 어렸을 때부터 받는 교육이 뭡니까? 메이와쿠라 그래가지고 저 주변에 절대 민폐 끼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렇죠. 그 반대 컨셉으로 지금 저런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절도가 전부가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절도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코로나19하고의 관련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마구치현에 따르면 지난 15일에 한 20대 남성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남성이 뭐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한 열흘 정도를 뭐 도쿄, 치바, 시즈오카, 히로시마, 야마구치 여러 현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또 고열 증상도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남성이 다름 아닌 바로 저 사람. 이 사람. 네, 헤즈마류로 밝혀졌던 지금 그럼 영상이 찍고 있을 때 약간 복균을 하고 있었던 상황일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고열도 있었고 이 사람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마스크 착용도 안 해요. 그리고 마트라든지 사람들 많은 곳들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야말로 코로나19 시대에 민폐남이 된 거죠. 그렇군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일본판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 저희가 약간 역설적으로 제목을 잡아봤는데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코로나 상황 지금 되게 심각하다면서요? 그 뭐 아시다시피 그 도쿄올림픽 개최를 꿈꿨던 초기에는 좀 이렇게 축소 발표한다라는 의혹이 있을 정도였는데 그리고 이제 프린세스 다이아몬드라고 그 유람선 사건이 있었죠. 이 인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듯 하다가 최근에 한 4월 정도는 계속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600명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재유행의 어떤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또 일본 사람들은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마지막 현장 일본이었고요. 지금 시각 오후 3시 4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자, 3시 10분 기준 1위부터 10위까지 N포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장윤정 씨는 아니고, 가수 장윤정 씨는 아니고 고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트라이애슬론 선수.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 그 장윤정 선수고, 자, 그리고 변리사, 그 다음은 청춘기는 뭐 저건 무슨 드라마 얘기인 것 같고요. 프로그램들 한 번씩 나오면 이제 검색어에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5위가 기성용 선수, 그리고 그 다음이 조재현 씨. 배우 조재현 씨. 먼저 기성용 선수요? 그렇죠. 기성용 선수 11년 만에 K리그로 돌아옵니다. FC 서울 유니폼 입고 이거 소위 말해서 유니폼 입고 이렇게 찍는 오피셜이라고 하잖아요. 공개가 됐는데 오늘 입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2의 전성기를 만들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 3년 정도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성용 선수의 플레이를 마음껏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재현 씨 탤런트 조재현 씨 이름은 왜 나온 거죠? 뭐 아시다시피 그 미투 영향으로 그동안 이 활동을 중단했었는데
조재현 씨의 딸 한때 뭐 예능에 출연을 했었죠. 네, 조혜정 네, 씨라고. 이분도 배우인데요. 아버지 논란 있고 한 2년 정도 어떤 활동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배우 한보름 씨 SNS에 댓글을 남기면서 그 근황을 알렸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조재현 씨의 또 활동 재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심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그 활동 복귀가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겠죠. 예.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방송에서 저희가 서세원 씨 근황을 전해드렸죠. 방송 이후에 서세원 씨와 통화를 제가 했습니다. 예, 본인이 캄보디아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제 저희 방송이 다소 오해를 줄 수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을 전해 오셨는데, 자, 서세원 씨는 이 캄보디아 정부 차원에서 보증하는 사업이고, 이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들과도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또 이 기회가 닿는다면 직접 카메라 앞에서 우리 310 중계석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얘기도 전해왔습니다. 자, 고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